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되죠. 예,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거꾸로 쪽이 아닌가 확인해 보고. 아 이거 맞지? 그러니까 원래 이 상자는 같이 온 게 아니죠? 이거는 응? 요거는 그대로 상자. 이거 저 뜨는 걸로 하는 거 알아요? 예. 아니 요거는 원래 그 우리가 아니. 소주 보관 당시 게 아니죠? 프랑스에서 만든 거. 근데 사실은 의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 예. 보관하는 게 이 사람들 박스를 만들어 수도 없고. 빼놓고 하는 게 없고. 이 이제 미트랑 대통령이 가져온 책이죠. 가져온 의견인데 이 책 이름은 시경원 원서도강 의계. 근데 원래는 상하 예. 두 책이 한 질을 이루었는데 갖다 우리한테 놓고 간 거는 두 개 가져와서 하나만 놓고 갔어요. 예. 그 프랑스 측에서 도서관의 사서분은 주고 가는 거 아니다. 보여주기만 하고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했고 프레젠트. 그 미트랑 대통령은 반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그 중에 하나로 놓고 간다. 이렇게 프레젠트하고 간다. 예.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도 그 두 입장이 대립하다 보니까 상만 놓고 하는 가져가 버렸다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국가 의전상으로는 대단한 신뢰죠. 한국 측에 대해서 프랑스가 굉장한 신뢰를 한 거지. 책을 그렇게 두 개가 한 질인데 그 중에 하나만 놓고 갔으니 얼마나 큰 결례예요. 그거 잘 지적을 못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이게 도서번호가 꼬렌으로 붙어 있고 2495번. 근데 이 표지 나는 그때 예. 93년도 가져온 직후에 이걸 좀 특별히 얘기를 해서 그때 봤어요. 보니까 이 비단 표지 비단이 우리 비단이 아니고 이 서양 비단이죠. 예. 표지를 바꿨어요. 그때 담당 가지고 이 보관하고 있던 그 직원이 공무원이 이거 자꾸 프랑스 측에서 달라고 그런다고. 저기 반환했다가 다시 그냥 보여줬으니까 예. 돌려달라 뭐 그런 얘기 온다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아마 그 뒤에 여기 중앙도서관으로 보관하라고 이쪽으로 보낸 것 같아요. 이건 결국 이 도강 2년 이모년 12월 26일 해시에 현목 수빈이 그 창경궁 보경당에서 돌아가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의례가 시작돼서 희경문이라는 원호를 이 수빈 박씨의 원호 그 능의 이름으로 붙이는 거죠. 그리고 양주 배봉산에 봉표했다. 표식을 세웠다 하는 그런. 그 상편 나오죠? 이게 상편이에요. 하편은 그쪽에 있어요. 화편 여기 있어요. 하편. 그러니까 하편은 이거는 이게 지금 목록의 목차군요. 목차예요. 그러니까 목차는 예.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한국에 없고. 이 책은 상편, 여기 목차에 나오는 이 내용들만 적혀 있고 하편은 그때 가져왔는데 가져가 버렸어요. 예. 돌려주지 않고. 여기 보면 도설모해서 사실 하편에는 이제 그림이 많이 들어있어. 그림이. 이 종이는 뭐
지금 어제 만든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데 이게 저 한국의 그 저주지 중에서도 아주 고급 저주지라고 할 수 있는 초주지라는 거죠. 초주지. 이건 왕실 관계의 그 기록들에 이 초주지를 사용했어요. 그 미트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게 전달했을 때 그 광경이 TV에 방영이 됐는데 일반 한국민 시청하던 한국민들이 프랑스에서 보관을 잘해줬네 이렇게 얘기들 했다고. 난 속으로 웃었지. 이게 우리 종이가 원래 좋아서 그런 거예요. 뭐 거기도 전혀 보관을 뭐 잘못했다는 말은 좀 심하겠지만은 그와 상관이 없죠. 종이가 원래 좋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남아 있어요. 그 페이지에도 이게 찍혀져 있네요. 네, 그러네. 그 국화문에 뒤집혔나? 예, 국화 문의판이 거꾸로 박혀 있다고. 그런가? 난 그건 위에서 이거 거꾸로 박았네. 좀 맞아요. 이제 거꾸로 이거 억지로 두드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억지로. 오, 굉장히 무거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아니 그것도 잘못된 이것도- 거지. 뒤집혔다는 거죠. 그 얘긴가? 어떻게 돼? 그러네. 이게 앞쪽은- 정상이네. 정상. 앞쪽은 바로 하고 뒤쪽 잘못해. 이 눈발긋이네. 이렇게 이게 한 겹을 떼냈어요. 글자를 잘못 썼어. 요거는 그러면은 실제 제작할 때 생긴 그런 거. 거의. 아니, 지금 보다 보니까 아이고 또 뭔가 눈발긋이네. 아직 젊어서 젊은 관계로. 참 이 책을 이렇게 오래 만지고 있으니까 기분이 특별하네. 집어넣기가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제목은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코리안 유사고. 혹시 그 프랑스 가서 이거의 학원을 제가 찍을 예, 이렇게 되면 게 되면 어. 그 번호로 바뀔 수도 있겠죠. 또 언제 이걸 보시겠어요? 이제 하전수 씨가 또 속편 만들면 이거 하편이 돌아오면 그때 또 그 등록번호로 하나 더. 매년 와서 한 번씩 봐야겠는데. 의자를 놓고 할 걸 그랬어요. 아니. 힘들겠구나.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저거 반응 중이에요. 클로즈업해서 이거. (1993년 9월 14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영화배우 소피 마르소를 비롯하여 280여 명의 인사들이 동행한 대규모 방문이었다. 그런데 이 방문에서 프랑스의 대통령이 한국의 고문서원권을 한국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무척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책의 등록번호는 꼬랭 249였다. 지난 1860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로 불법 유출됐던 강화도의 외규장각 문서 269책이 내일 2권을 시작으로 해서 130여 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선 오면 온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시니까 이것을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귀국 보고 전시회를 열어서 온 국민이 그것을 확인하고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프랑스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 소유 재산으로 등록을 해버렸고 걔네가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 협상력도 훨씬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문화재 그 약간 약탈국 뭐 영국이랑 이렇게 이해를 같이 해가지고 그 사설들끼리 연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걔네가 노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가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도둑놈들. 근데 그쪽에서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로서는 쟤네들 지네 거 시간 우리가 보관해줬더니 데려가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BNF 나셔널이 붙었지만 그거는 공공 영역이거든요. 그 공공 영역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베토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뭐 경찰이 들어갈 수도 없고 군대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저기 그 영화에서는 그 미션 임파서블처럼 싹 타고 들어가가지고 가짜로 채워놓고 우리 것만 가져오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죠. 그게 바꿔 말하면 그런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사실은 그 얘기예요. 우리 걸 주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쪽에서 이제 솔직히 이제 좀 속된 말로 약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한번 약 올려 보자 해가지고 그걸 영화로 기획을 한번 해보는데, 그러니까는 그 정치적인 색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전문 이 프로 도둑놈들이 가서 훔쳐오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흥행이 잘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를 잘 만들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더 목소리가 높여짐으로 해서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질 것이고, 그래가지고 1000만 불짜리 영화를 만들자. 지금은 영국 회사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러면 영화가 다 완성돼서 공개되기 전까지 이게 돌아가면 안 되겠네요. 협상이 잘 돼서 돌아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도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게 좋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내 전공도 아니잖아요. 나는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이고, 나는 신문에 글 쓰는 게 이런 거잖아. 카드 부실 뭐 그런 거. 근데 지금 정부는 애초부터 협상을 잘못 시작했고, 외교가에서는 뭐 큰 문제가 안 일어나길 바라고,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 별로 큰 관계가 없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사회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크게. 어떠한 타협도 없이 빼앗긴 문화재를 온전히 되찾고 싶다는 마음. 한 하루 만에 1,300여 명의 마음들이 모였다. 마치 그 1800년대 그 제국주의 국가가 미개국을 다루듯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저 의식 있는 국민이라면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냥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취급을 받나? 그래서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는 또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도 항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한때는 연세대학교에서 그 프랑스 물건 갖고 와서 불태우기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지금 하는 식은 권력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거지. 프랑스를 어떻게 이기나? 프랑스는 대국인데. 그럼 우리가 뭐 싸우자 이기자는 게 아니잖아. 당당하게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한 점을 지적해서 돌려달라는 거니까요. 훔쳐간 뭘 돌려달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손 들고 서 있지 여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달라 하면서. 외규장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외규장각.
말씀해 보세요. 그게 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뭐 눈에 보이는 것도 평화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평화고. 돈 뺏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돌려받아야지. 당연히. 근데 우리 국력이 약한 게 문제지. 근데 우리 문화재를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지 못한 게 잘못 아닌가요? 그거 대통령이 가서 달라고 그래서 갖고 왔다가 프랑스 거기 직원이 또 가져갔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나 싶은데요. 내용도 뭔지 모르겠고 아시겠지만 물어봐도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나요? 근데요, 솔직히 사는 게 바빠서 프랑스 그거 아니에요? 프랑스 모르냐? 프랑스 나 우리나라 아주 공부 못해. 불태웠다 막 가져가가지고 프랑스에 많다고 그런 건데. 정신을 훔쳐간 거 아닙니까? 물질만 훔쳐가는 거지. 물질도 훔쳐가고 이 역사와 문화가 담겨져 있는 그 정수를 갖다가 빼가지고 자기 나라에 보관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물건 가지고 돈 벌어먹든지 아니면 도둑질하는 물건 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11년 전 미테랑 대통령이 반환을 약속했다던 책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잊은 사람들도 많다. 이 책들은 무엇이고 프랑스는 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일까? 봄날이었는데 국민학 학생 몇 명이 한 서너 명이 담임 선생으로 보이는 어디 여자분하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입간판 같은 거 이렇게 써 있으니까 호기심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규장각이 뭐지 하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놈이 중국집이야 중국집. 그 한국 역사에서 예기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의궤 자료는 한국 역사의 어떤 근대지향적인 그 발전을 위해서 생산된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죠. 그 단순한 왕실 자료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마 프랑스가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담은 그런 자료나 그런 비견되는 자료다 하는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 그 자료가 이제 이건데 로제독이 해군상 겸 식민성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은 즉시 국가의 모든 소유물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200여 척의 정크를 침몰시켰다. 화약을 폭발하고 무수한 창고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소각했다. 임금의 저택과 관아가 남아있을 뿐이었는데 이 관아의 일부는 우리 군인들의 거처를 삼고 있었으므로 최후 순간에 갔어야 그것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군 그 일대 그 속에 있던 외교장과 모두 다 이제 타는 그 장면이죠. 1866년 조선 정부는 천주교 금합령을 내리고 국내에 있던 프랑스 신부 12명 중 9명을 처형한다. 이 중 처형에서 살아남은 리델 신부는 이 사실을 중국에 정박 중이던 프랑스 극동함대에 보고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해 10월 프랑스 함대는 당시 조선 수도의 관문이었던 강화도를 점령한다. 프랑스군은 각국지대로 상륙하면서 강화를 점령하여 불을 지르고 고도서와 은교 등 중요한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나 조선군과의 접전에서 패배한 프랑스군은 11월 11일 퇴각을 결정한다. 당시의 상황은 프랑스 해군 제독 로지의 일기와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À bord de la guerrière, mouillage de l'île Boisée, le 17 novembre 1866. La ville, assez pauvre d'apparence, ne contenait rien qui méritât de vous être envoyé. Mais la résidence que le roi de Corée y possédait et qu'il n'habitait que rarement renfermait une bibliothèque riche d'un grand nombre d'ouvrages qu'il est permis de croire fort importants. La commission a réuni 340 volumes qui ont été soigneusement emballés et que j'expédierai en France par la première occasion de l'état qui se produira. J'en ai fait faire un inventaire en règle et je me propose d'adresser cette curieuse collection à votre Excellence qui jugera, sans doute, utile de la transmettre à la Bibliothèque impériale. Le contre-amiral commandant-chef Rose. 또한 리델 신부 역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On admirait la belle impression de ces livres, le papier fort comme du parchemin, la reliure ornée de charnières, fermoirs et cornières en cuivre. Les Français en ramassèrent un certain nombre des plus beaux pour les invalides. 당시 프랑스군은 의궤를 포함하여 359점의 왕실 귀중품과 은괴 887kg을 약탈하였다. (1866년) 당시 외규장 가게는 서적 5067권과 99점의 왕실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중 프랑스군이 가져간 서적 340권과 몇 개의 물품을 제외한 4,500여 권의 서적들은 모두 불타버렸다. 그리고 불타 사라진 서적들 중 235권의 책은 현재 다른 본이 전해지지 않는 유일본이었기에 영원히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바미안의 불상을 커맨더가 부시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미안을 갔어요. 커맨더하고 내가 물었어요. 너희 나라에 불교 신도가 몇 명 있냐? 한 명도 없다 이거야. 근데 이게 우상이냐? 이것은 너희 조상들의 아주 cultural product고 인류의 모든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존중하는 문화재다. 만약에 이걸 부시게 되면 인명과 같아서 리해빌리테이션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UN 총회에 가서 그리고 인권위원회 총회에 가서 뭐라고 워딩을 했냐면 이것은 이게 total destruction of cultural rights of human being. 그리고 끝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것은 cultural genocide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침묵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벌써 끝났어요. 특히 역사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즉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부정이다, 무엇이 권리고 또 무엇이 의무다라는 것은 지적을 해야죠. 1991년 11월 한국 정부는 이태진 교수와 백충현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랑스에
외교장관 의계의 반환을 처음으로 공식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답은 노였다. 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Pas de don, pas de prêt. Attendons, ça passera. 그러나 한국은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1993년 9월 한국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프랑스 측에 다시 제시하였다. 즉, 반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국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출판 도서들을 프랑스 측에 제공하거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한국학 기금을 증여하고 외교장각 도서들을 영구 임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방안을 해주면은 1866년에 이렇게 불법한 짓을 했다라든지 그런 것을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반환을 받고 불란서가 다른 문화재에게 즉 제3국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혜를 빌려준 겁니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L'Élysée et Matignon sont ravis, le ministère de la Culture l'est moins, mais accepte. L'information est transmise aux Coréens. France et la Corée prennent une part active à la vie et à la construction de l'avenir des ensembles régionaux dans lesquels elles se situent. 오늘 회담에서 미테랑 대통령은 병인 양유 때 가져간 외교장각 도서를 우리나라에 되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영구 임대 방식이나 문화교류 등의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반환되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불과 1년 전 한국의 첫 반환 요청을 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계 한 권을 직접 전달하고 적극적인 반환 의사를 보여왔다. 프랑스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일까? 당시 한국의 경부고속철도 사업권을 놓고 프랑스는 일본, 독일과 경쟁하고 있었다. 일본은 초기에 탈락했으며 최종 선정을 앞두고 독일의 ICE와 프랑스의 데제베는 동점을 기록하며 경합을 벌였다. 그리고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인 1993년 8월 20일 데제베는 1점 차이로 잠정 선정된다. 미테랑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로 옵니까? 데제베 때문에 왔죠. 그만큼 데제베는 불란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의 문제였습니다. Les manuscrits orientaux ne pèsent pas lourd en face d'un contrat comme celui du TGV. Mais la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peut-elle disposer des collections nationales, même au nom d'un intérêt supérieur, sans concertation avec ceux qui en ont la garde? Question de principe. 오늘 회담에서 미테랑 대통령은 외교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해달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우선 내일 중에 2권을 상징적으로 한국 정부에 되돌려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반환을 약속하고 있는 외교장각 도서 가운데 한 권이 우선 오늘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미테랑 대통령 측에서 얘기가 쉽게 잘 나와가지고 이 YS 대통령이 그럼 올 때 책 좀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라. 뭐 이게 화근이 된 거야. 미테랑이 방문한 다음 날 오전 자클린 삼송과 모니크 꼬행 2명의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는 의궤 2권을 가지고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양측 외무부 장관은 의궤 반환 의정서에 서명하기 위하여 회담을 갖고 있었다. 그때 우리한테 주문한 게 대신에 돌려줄 책이 뭐냐, 뭐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가 아까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또 뜻밖의 그 요청이라 가지고 응급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때 이 컴퓨터 옛날식 컴퓨터 글자네요. 이런 이때 우린 내놓은 거 뭐냐면 이게 간행본들이에요. 고소 원본은 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거 자체를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는 분위기였고 그 상황에서 그냥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 두 명의 사서들이었다. 이들은 숙소로 돌아가 의궤를 끌어안고 전달을 거부했으며 자신들은 의궤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서는 미테랑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의 설득으로 청와대 전달식을 불과 몇 분 남겨두고 결국 의궤 한 권만을 내놓았다. 이러한 돌발 상황으로 양측 외무부 장관은 반환 의정서에 서명을 하지 못했다. 만약 예수 대통령이 그런 책 가져오라는 얘기 안 했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양국 외교부 장관이 사인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유리해졌죠. 에? 근데 괜히 기분이 좋아서 책 좀 현물 좀 오는 길에 가져오라 한 게 이게 그냥 그 코행한테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었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맡겨놔야 되는데 제일 높은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일이 그거야. 다음 날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로 돌아갔고 의궤 반환에 관해서는 결국 아무런 문서협정도 체결되지 못했다. 이듬해 4월 떼제베는 경부고속철도 차량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계약금은 23억 3,700만 달러였다. 프랑스 그 외무성 아시아국에서 태도를 이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테랑 대통령 갔다 왔다 떼제베 사기로 다 결정났다 이러니까 저쪽에서 태도를 확 바꿔버렸어요. 등가 물교환 원칙으로 아주 싹 나와버렸다고. 미테랑이 돌아가고 난 3개월 후 프랑스 측은 자신들이 작성한 협정안을 한국 측에 보내왔다. 그런데 이 협정안은 미테랑 방문 시 합의했던 원칙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즉, 프랑스는 반환의 대가로 외교장과 의궤와 동등한 가치의 고도서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이는 영구 임대가 아닌 취소 가능한 한시적 임대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런 외교 분쟁이 문화재 관련돼서 외교 분쟁이 이게 사실 거의 처음이거든요. 근데 걔네는 50년 전부터 그런 외교 협상을 계속해왔고 지금까지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일본한테도 그 대포를 하나 주고 그거에 한 몇 배가 되는 무슨 뭐 갑옷이나 이런 걸 다 받아갔다고요. 프랑스 정부는 독일에게 탈취당한 문화재를 돌려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게는 막교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고 이중적인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등가 교환을 주장하기 시작한 1994년,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2차 대전 당시 약탈당한 그림 28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돌려받았다. 또한 러시아에 약탈당한 고문서를 반환받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그 대가로 러시아에 마이크로필름 제작비만을 제공하였다. 1994년부터 9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부 간 협상이 열렸다. 이 협상에서 한국 측은 프랑스의 요구에 따라 3번에 걸쳐 약 1200권의 고도서 목록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프랑스 측은 이 도서들을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하였다. 결국 정부 간 협상은 아무런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제가 처음에 협상 대표가 돼가지고 실사람 하자니까 펄쩍 뛰어요. 프랑스에서요? 무슨 실사? 책에 대한 접근이 안 돼요. 저도 접근이 안 돼. 절대 접근이 안 돼요. 이게. 3차 때인가 가서 그때 제가 한번 처음으로 가서 그때 한번 봤어요. 가서 책을 12권을 걔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12권을 내가 자세히 한번 봤고 나머지는 이제 서고에 들어가서 쭉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제가 봤을 뿐인데 누구도 그 서고회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공포심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걔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렵게 실사를 하자. 그것까지를 끌어냈어요.
1차 때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끼리 협의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자료가 나오면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보면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제지를 했어요. 또 책을 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한 책을 보고 그걸 이제 다 반납을 한 뒤에 그 다음 책이 나오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책뿐만 아니고 책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좀 참관을 원했었고, 또 자료를 보다가 어떤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이제 디지털 카메라 좀 찍는 거를 원했었는데 그런 건 전부 거절됐어요. 좀 그 정서적으로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은 의궤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그 반차도가 있는데 그림 행렬도가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고 있죠. 그 말 다리에 그 BF라고 하는 그 파리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 도장이 동전만한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어 놓았는데 하필 그 도장이 말 다리하고 발하고 그 여백하고 그 사이에 딱딱 찍어 나왔어요. 마치 이것은 우리 거다 하고 족쇄를 채워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야, 이 사람들이 여백에 도장을 찍지 않고 그림에 걸쳐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하는 그런 점은 좀 정서적으로는 좀 섭섭한 느낌이 들었죠. 프랑스 가서 혹시 보게 되면 국내에 한 권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중에 하품에 속하는 것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지금 돌아와 있는 휘경호 원서 도감의궤가 거기 있는 다른 의궤들과 비교했을 때 도서로서의 아름다움 뭐 그런 걸로 보자면 질이 가장 떨어지는 거죠. 2차 때는 1차 때의 그 도서관 측과의 관련인데 그 부분이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거기서 큰 뭐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고, 뭐 보여줘도 괜찮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기록 관리라든지 문서 관리는 뭐 우리가 전통이 앞서거든요. 훨씬. 지금 우리는 돼 있다고 볼 입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그쪽이 좋아요. 그리고 뭐 일일이 한 케이스, 그러니까 책 한 건당 케이스를 다 만들었더라고요. 상자요? 상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빼고. 우리는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 돈 문제겠죠. 그리고 습기도 굉장히 적절하고 마치 정말 그런 건 힘들어요. 그 날씨나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바닥바닥하고 만져보면 바닥바닥해. 그래서 우리끼리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관리 잘하는구나. 이 번호들은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 297권의 등록번호이다. 이 중 285권의 의궤는 모두 서양천으로 표지가 바뀌었다. 그리고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의궤는 12권으로 4%에 불과하다. 외교장과 의궤가 약탈된 것은 1866년의 일이다. 그러나 첫 반환 요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130여 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 사건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었던 것일까?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점령했던 프랑스군이 가져간 고서들이 최근 파리에서 박병선, 이계선 씨 등 2명의 학자에 의해 발견됐다. 박 박사 등은 이달 초 파리 근교의 프랑스 국립도서관 별관에서 총 130종 340억 원의 한국 고서를 찾아내 목록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어제도 제 박병선하고 통화했거든요. 한국 담배 좀 사오라고 그러시죠.
담배를 어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어제 샀어요. 한 볼? 한 볼? 6볼. 6. 박병선 박사 이외에 프랑스에서 만나볼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의계의 전달을 거부했던 모니쿠 꼬행 사서이다. 나는 모니쿠 꼬행에게 인터뷰와 의계 촬영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2달이 지나 프랑스로 떠나기 전까지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국 자주 간 쪽이죠. 이제는 뭐 별로 갈 일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어떤 때는 1년에 2번도 가고 그 자료 수집하면 야 힘들어. 서울 가면 정말 힘든다. 예, 다음에 또 오시면 다음에. 고마워. 네. 그리고 저기요, 이태준 선생님께서요. 선생님께 책을 보내셨어요. 이 교수님 저 거시기 책 쓰신 분을 열심히 보내주시죠. 예, 그래서 여기 저기 태어나지 않았. 모양하고 생기하고 알려주고. 그렇죠. 제가 55년도에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때 세상에 나타날지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내가 떠나기 전에 그 이병도 교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학과 그분이 은사님이니까 떠난다고 인사를 갔다고요. 그랬더니 그 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뭐 학교에서 배운 거는 병인 양요 때 불란 3대가 쳐들었다는 그것만이지 거기에 대한 뭐 딴 거 구체적인 건 없잖아. 근데 병인 양요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철제할 때에 가져간 물건들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뭘 가져갔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그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불란서에 가면 제발 사학도로서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그걸 좀 찾아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뭐 나도 불어도 뭐 아베세부터 배울 정도니까 정신이 없었고 60년 초부터 그런
전리품이나 또는 외국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조사했다고요. 어디다가 보관했고. 그런데 이스트와르데 리그리즈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사를 여기 날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신부님인데 그분이 쓰신 한국 교회사가 있어요. 그 끝에 그때 가서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일부는 국립도서관에 놨고 일부는 그 동양 언어학 거기에 주었고 그리고 일부는 그 물건들 대리석 물건들 그런 거는 나폴레옹 궁전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놨다. 그리고 일부는 또 해군성에 있다. 그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은 주로 국립도서관에 있다. 기증했다. 그렇게 아주 뚜렷이 썼는데 숫자가 막 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무리 찾아보니 국립도서관에 그런 게 없다고요. 그 본관에. 근데 없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 숨어 있는데 몰랐죠. 근데 하루는 구내식당에서 늘 같이 앉아 밥을 먹으니까 그 벨사이 그쪽에서 일하는 아이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중국에서 온 책들에 그 파손된 게 거기에 보관됐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혹시 그 창고 속을 가본 일 있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가봤어. 또 무심코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자로 된 책들이 많이 있니? 그랬더니 있어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막 이렇게 있는데 한 권 두 권이 아니야. 그래서 눈이 번쩍 뜨지 뭐야 297권이다 그거라면 책이 어떻게 생겼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크다고 말이야. 어떤 건 무거워서 혼자 들기도 힘들 정도로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벨사를 갔어요. 가서 그 옛날 책들이 그렇게 있다는데 그 좀 볼 수 없냐니까 그만한 걸 네가 어떻게 봐? 그러더라고요. 한 권만이라도 좀 보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문고리를 보니까 한국 거 같은데 한국 사람이 그때 국가꽃을 썼을까? 참 미안하지만은 딴 거 한 건 더 좀 갖다 줄 수 없겠냐? 제일 조그만 얇은 거라도 주니 좀 갖다 줄 수 없겠냐?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제일 얇은 거라는 게 현재항 도서 목록 써 있는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그냥 그거 보니까 눈이 바짝 뜨더라고. 현재는 도서 목록이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국 거다.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먹향내가 팍 나요. 이야, 정말 희한하더라고. 그 먹향내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할 거야. 발견 당시 의궤들은 중국 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박병선 박사가 이 도서들의 중요성을 도서관에 보고하자 수리 작업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일반 열람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부터 이제 말썽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왜 그러냐면 도서관 비밀을 내가 한국 분한테 공개했다. 도서관 쪽에서는 입장이 거북했지. 중국 책 번호가 매 있으면은 중국 책 속에 카드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없었다고요.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떨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바로 수선을 가져온 책을 100여 년이 되도록 아직도 손도 안 대고 그냥 내 판까지 줬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이지. 그래서 핑계가 뭐냐면은 그쪽에다 그쪽 창고로 옮긴 거는 수선하기 위해서 가져갔다. 수선하기 위해서 가져갔으면 그게 벌써
내가 거의 67년부터 일을 하는데 몇 년이 지난 10여 년이 지나도 아직 수전 않고 그냥 놔뒀냐 그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기중본도 아니고 보통 도서 목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책들을 반환 요구하려면은 전리품이니까 지금이 참 좋은 기회라고 아직 정식으로 이제 모든 게 서류 하락되지 않아 있으니까 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우리나라 대사관 쪽에서도 그 정부 쪽에서 너무도 무심했다고요. 그러다가 뭐 나중에서 뭐 콩이네 파치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이태진 교수님께서 그것도 안 했으면 그대로 깔아뭉개려고 그랬을 거야. 한국에서는 외무부 직원들은 그런다고 좀 가만히 계시라고 왜 딴 일도 하실 거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머리꼴 아픈 일만 하시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머리꼴 아픈 존재고 불란서 정부는 반역자고 그렇게 돼서 의궤를 발견한 지 1년 후인 1979년 박병선 박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그녀는 학술 기관인 꼴레주 드 프랑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의궤의 프랑스어 해제 작업을 시작한다. 나보고 머리 돌았대요. 그건 뭐라고 하고 있냐고. 소위 한국 교수들이 그랬다고요. 몇 사람들이 나보고 완전히 머리 돌아지 그거 손대지 말라고.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나 혼자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뭐 노력을 하는데도 시일이 보통 걸릴 거 아니고 어떤 거 책 한 권 가지고 일주일에 끝나면 한 번 보면 잘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한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바보짓도 했구나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아이 뭐 바보짓을 했는지 옳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럼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누가 시키면 못하죠. 의궤를 발견한 지 20년 후인 2000년도 박병선 박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해외 동포상을 수상한다. 재벌학자 박병선 여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TV 뉴스에서도 종종 만날 수 있는 스타의 한 사람이 되었다. 최근에는 3년에 걸쳐 끝낸 한국 인쇄사의 불어판과 영문판을 들고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Sombre semaine pour la Bibliothèque nationale, PN, qui a perdu un de ses manuscrits, mais qui surtout a eu le sentiment d'avoir été humilié. 그러니까 이 한 주는 굉장히 어두운 주간이었으니까 이 국립도서관에 굉장히 어두운 한 주였는데 그게 단지 한 권의 마뉴스크리를 필사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아주 그런 한 주였다고. 그래서 Les conservateurs du Louvre, 루브르에 있는 사람들이 se sont émus à leur tour. Certains d'entre eux ont téléphoné rue de Richelieu pour apporter leur soutien à la BN. 그러니까 루브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립도서관에 전화를 해서 나는 당신들에게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런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네. Dans son petit bureau de la BN 국립도서관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모니크 코에는 croire 믿고 싶어한다. Que le volume CD reviendra un jour.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도가 된 그 문서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데. Elle prévient qu'elle fera tout pour que les autres ne partent pas. 그리고 다짐을 했어. 자기가 나머지 것들은 절대로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라고 다짐을 했대. Allô, bonjour. Oui, bonjour. Oui, je vous appelle de la part de Monsieur Junsu Ha. Je vous ai appelé il y a un mois pour parler avec Madame Monique Cohen. Madame Monique Cohen est en congé, elle est Oui. en vacances jusqu'au 18 août. 18 août. Voilà. D'accord. Merci beaucoup. Je vous en prie. Au revoir. 독일이 가지고 간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와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것을 가지고 갔을 때의 그 동사의 선택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같은 약탈이라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 거를 가져갔을 때는 성파레드라는 단어를 썼거든. 그러니까 항상 성파레드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 근데 여기서 emmené volé par les nazis restitué à la France. 그러니까 나치에 의해서 나치가 훔쳐간 모네가 프랑스에 돌아왔다. 이 기사를 보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스폴리에라는 단어를 쓴다. 근데 스폴리에가 훨씬 더 큰 말이고 그러니까 약탈, 정말 약탈이고 성파레드는 약간 뉘앙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 단어라서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가져올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단어.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저 3층에 있는 거 있죠. 지금 의기가 저쪽 요 3층에 보관이 되어 있다. 저는 무슨 지하에 무슨 서고 같은 데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 구석에 계단이 있다고 오자마자 스쿨이 어려울 거라고 쓴 거는 그걸로 올라가면 2층까지 3층까지 올라가면은 그 열람집이 나오고 왜 너희들 지키고 있어 오게 우리 좀 들어가게 좀 그래 어디 가버리지 어떻게 하는 거야? 한동안 안 오셨겠네요. 요거 온 지가 지금 한동안 돼. 매일같이 아침에. 여기 몇 년 계셨습니까? 67년에서 80년도까지니까 몇 년이야? 13년? 그 13년이 박병선 박사에게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다. 2004년 4월 유네스코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기념하기 위해 직지문화상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그 시상식은 직지가 탄생한 한국에서 열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정작 이 직지 역시 현재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소장되어 있다. 바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다. 그리고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임을 고증한 사람이 바로 박병선 박사이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외교장과 의계를 찾던 박병선 박사는 1968년
서고에서 이 직지를 발견하고 3년에 걸쳐 고증을 끝낸다. 그러나 직지는 19세기 말 조선의 프랑스 공사관을 지낸 꼴랭드 플랑시가 수집하여 프랑스로 가져간 것이기에 한국 정부는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This is manuscript OR 7458. It's part of the Oriental collections of the British Library, and I'm going to open this rather carefully made box and take the manuscript out. And turn it round like this. As you see, the manuscript has a very particular appearance. It's covered in a beautiful fine green silk, and the title panel here gives us the idea of what we're going to find inside. You'll notice also this distinctive brass ring and these brass long panels which hold the volume together in a very unusual binding structure. And these are decorated with incised floral patterns and cut out flower heads. We don't have very many Weiguo in the British Library, only that one. But we have a number of printed Weiguo manuscripts as well. But that particular manuscript was transferred to us from France in the late 19th century. It's a very, very unusual and surprising thing to find in our collections. 1891년 2월 21일 프랑스의 한 지지상에는 대형 박물관 앞으로 동양 필사본 한 권을 10파운드에 청구하였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은 이를 그해 10월 24일에 결제하였다. 영수증에는 1809년에 제작된 조선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관리 서울로 기증된 책 중 한 권이 흘러나와 해외로 팔려나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1994년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는 최근 이 의궤의 구입을 영국 측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탈된 300권의 의궤 중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296권을 소장하고 있다. 한 권은 한국에 돌아왔고 한 권은 영국에서 발견되었지만 나머지 두 권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대형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의궤는 한국에는 부본이 없는 유일본이다. But possibly the most attractive and really splendid feature of this manuscript is the paintings. There are many paintings in the manuscript, but probably the most striking and memorable are these overall compositions, which are fascinating in many different ways. They're fascinating as paintings, they're fascinating as social documents, and I think we need to just remember how unusual Lady Hyegeong was, and how lucky we are to have a chance to see
this magnificent Korean court painting of a celebration of her later life. Here's the orchestra. This is one of the pages which we've displayed in the British Museum's Gallery of Korean Art in the past. And these pages were regarded as the top treasures, really, in that gallery when it first opened. However, because these are paintings using light-sensitive pigments, it's not advisable to leave them on display indefinitely. And so at the moment we have taken this manuscript away from the gallery and we're keeping it free from light in order to preserve it for the future. And our colleagues in the British Museum were rather disappointed when we said that we must remove it from display. Turning the Pages is an interactive that we've developed in the British Library, and I immediately thought how wonderful it would be if we could make one for the Weiguo manuscript, the 1809 manuscript. But until now I haven't managed to find a sponsor who could help by finding the funding to do this. So I hope that you and your colleagues will speak to friends in Korea and try to explain what a fantastic manuscript the Weiguo manuscript is, and how great it would be if we could make a Turning the Pages version of that manuscript. I think you're right that the manuscript is part of the historical legacy left down to mankind, to the human race. Personally, I don't always think that works of art or historical works have to be situated in the place where they were produced. I would like to see that manuscript known by a huge number of people. I think the more that human beings know about the past and understand their origins and understand the ways of thinking of the past, the more complete they will be and the better they will live. I think that the study of the past and the ways of thinking in the past are of enormous value to people today and in future. Qu'est-ce que vous pensez de, par exemple, sur Obélisque? Sur le plan moral, c'est un vol. C'est forcément un vol. Aller piquer un obélisque en Égypte, c'est forcément un vol. Après, c'est plus compliqué. Après, je pense que les Coréens ont raison de réclamer les manuscrits rares, parce que finalement, ils seront mieux en Corée, je pense, puisque ça correspond plus à la culture coréenne. Et puis on peut envisager après des échanges interculturels. Il faudrait qu'ils les rendent. Vous pouvez toujours tenter, mais ce sont des problèmes politiques. Là, on rentre dans des problèmes politiques et oui, en fait, un héritage historique. Ça participe aussi globalement du fait qu'il y a un échange culturel dans la mesure où nous, en tant que Français, on va profiter de la présence de ce manuscrit pour connaître quelque chose de la Corée, ce qui ne serait pas le cas si on n'était pas là. Ça, c'est aussi un versant positif, d'une certaine manière.
tout comme la présence de l'Égypte, des œuvres égyptiennes au Louvre, en France, etc., qui ont effet. Mais en même temps, c'est vrai que ça participe aussi d'une connaissance, pour nous, quoi. De manière très égoïste. Mais voilà. Ça vous est arrivé de réfléchir à ce sujet ou quelque chose comme ça? Moi, je pense que ce qui appartient à chaque communauté devrait revenir à chaque communauté. Et c'est un peu dommage parce que du coup, les personnes qui auraient besoin d'avoir... qui auraient autant besoin et plus besoin d'avoir la trace de leur culture, d'où ils viennent, l'ont pas. Il faut que les Coréens aillent à Paris pour aller voir le manuscrit. Enfin, c'est fou. Je trouve ça fou et je trouve ça injuste. Enfin, ouais. Mais on peut dire ça pour beaucoup d'autres monuments et œuvres d'art, de culture, d'histoire. Et ça fait toujours bizarre parce que, ouais, en tant que Française, je fais partie de ce peuple qui prend et qui donne pas tellement. Voilà. Oui, allô, bonjour. En fait, j'ai appelé à Madame Gwen. Il y a personne qui répond là. Je ne sais pas. Je peux vous dire, je sais qu'elle est là, donc c'est qu'elle ne peut pas être dans son bureau. Ah, d'accord. Ah, sinon, il est là toute là. Je sais qu'elle est là, je l'ai vue tout à l'heure. Ah oui, d'accord. Je ne peux pas vous dire où. D'accord, je vous remercie. Oui, d'accord. Merci beaucoup. Bonne journée. Allô? Oui, bonjour. Je vous appelle de la personne qui s'appelle Junsu Ha, qui voudrait parler avec Madame Cohen, s'il vous plaît. Je crois que tout à l'heure, il y avait une personne qui a dit que Madame Cohen était là. Oui. D'accord. Merci beaucoup. Au revoir. Mesdames, Messieurs, bonjour et bienvenue à bord du train 847-433, destination de Beauvais. Ce train desservira les gares de Persan-Beaumont, Chambly. 벌써 시위에 나왔네. 어저께 TV에 나왔는데 그 고추를 갖다가 고추 농사 짓는 사람이 고추가 2주일 빨리 빨개졌대. 아, 날씨 더워가지고 그래서 빨리 따지 않으면 이게 썩는다 그 말이지. 근데 그거 고추 타고 여기 고추는 이렇게 크지 않아. 근데 고추 타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서울 생각나던데. 한국 생각이지. 근데 참 걸작들이 한국 쌀이 그렇게 비싼데 쌀 비싼 거는 늘 생각지를 않대. 이런 거 이렇게 건져가면 비법인데.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막 모여와서 너무 반가워요. 저쪽으로 자리도 해놨거든요.
찍지 마요. 아유, 천천히 왔구만. 내가 보여줘야 되겠어. 샬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밥이 하나 더 없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줄줄은 말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고. 이태지 선생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위 내가 이게 꼭 가야 한다 말한다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단지 그것이 파리에 있고 내용이 어쩌다는 거를 지시해 준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고기를 덩어리를 주었으니까 요리해 먹는 요리를 이렇게 이런 음식을 만들고 저런 음식을 만드는 거는 한국 교수들이나 정부에 달렸다고. 내가 할 것은 아니야. 단지 그것이 그 책들의 값어치를 알고 필요성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따로따로 그사나마 해서 그래서 발표해주고 서로 거기서 공부해야 되고 또 얻고 또 고칠 거 고치고 하는 것이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많았으면 참 기뻐. 그것뿐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래요. 그때 기분은 정말 표현하기 힘들게 하늘에서 별 딴 것 같은 기분인데 몇 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이쪽을 다 다녀도 없었는데 거기에 그런 거 있다고 보니까 정말 그냥 눈이 반짝 하더라고. 막 그 장댕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았었다. 어우, 내가 출생이요 그런 걸 느껴보긴 처음이라고. 반갑다는 것보다도 왜 그렇게 그런 기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딸짝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 건 말로 표현 못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옆에다 놓고 그렇게. 여기 하늘 참 맑어. 근데 경복궁에 가서 하늘을 봤더니 그렇게 맑고 좋대. 한번 이렇게 가다 이렇게 보니까 야 역시 하늘은 옛날과 똑같구나 하고 느꼈지. 그 사람이라는 것, 고양이도 그렇지만 자기 터전이라는 게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에서는 내가 모든 걸 이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다고. 그리고 알고 있고. 근데 서울 가면 다 일일이 물어보고 찾아가고 그래야 한다고. 그리고 여기 자료가 많아가지고 할 게 너무도 많은데 서울 가서 빈둥거리고 앉았겠어? 서울 가서 일할 거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야말로 먹고 자고 노는 거밖에 없다고. 그러기는 너무 아직은 좀 섭섭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남의 여생을 그렇게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서 물병 떠내는 거 보내기는 좀 너무 섭섭해. 여기 물 조금 넣어주세요. 담배는 안 꺼져요? 네. 모르겠어. 아직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사봐? 이제 다 끝난 거지? 싸봐. 또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는 우리는 저가고 이제 좀
행동을 좀 갖추자고. 응? 남의 집에 와가지고 우리끼리만 앉아서 저거 있는 것까지. 예. 여기 우리 차 다니는 데까지. 하진수 씨에게 문제의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요청인 의궤 촬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요청을 수락할 수 없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면서 귀하께서 나의 진실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모니크 꼬행. Les archives, donc on est au courant de cette affaire depuis 78, c'est-à-dire depuis 25 ans. 78. Voilà, enfin à peu près, disons 25 ans. Ça fait 25 ans que cette affaire existe. Avant, personne n'en a jamais entendu parler. En revanche, les Français, pendant la guerre de Corée, sont venus à plusieurs milliers se battre pour la Corée. Et ça, dans l'opinion publique, on se le rappelle. Et ça a 50 ans. Par ailleurs, la Corée a été créée, peut-être pas par Tangun, mais en tout cas, elle existe depuis plus de 3000 ans. Donc, si vraiment monsieur considère qu'une affaire qui a 25 ans et qui n'intéresse que 0,001% de la population est très grave, je pense qu'il y a une erreur de perspective. Je crois que la participation française pendant la guerre de Corée, les Coréens se le rappellent, parce qu'il y a des morts français pour la Corée, et je crois que la Corée a une histoire de 3000 ans où les 25 ans d'archives ne sont pas très graves. Très souvent, quand les présidents décident... 프랑스에서 관계자를 아무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의궤 반환에 관한 공청회에도 몇 차례 참석했다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문정관을 만나보았다. Parce que le public connaît mal le droit international. Un bien qui appartient à un autre pays appartient à un autre pays, point. C'est comme ça. Alors le droit, c'est logique, et puis l'opinion publique a une autre logique, mais les choses fonctionnent comme ça. D'ailleurs, le nombre d'objets coréens qui appartiennent à l'Allemagne, au Japon, aux États-Unis, c'est très nombreux. Mais il y a aussi beaucoup d'objets qui appartiennent à la France, à l'Italie, aux États-Unis, qui est en Corée et qui appartient à la Corée. Les biens culturels circulent et appartiennent à d'autres. C'est comme ça. En 1866, la loi sur les prises de guerre n'existait, enfin la convention internationale ne s'appliquait pas. Elle n'existait pas encore. Donc on ne peut pas appliquer au passé une mesure qui a été prise après. Deuxièmement, ce ne sont pas des originaux qui étaient à Kanwado, ce sont des copies. Et les originaux ont été détruits durant l'occupation japonaise. Donc heureusement que la France les a pris, sinon les copies auraient été détruites aussi. Et je rappelle que l'Allemagne nazie a tué 20 millions de personnes. Ce n'est pas le cas de la France. Merci. Par ailleurs, vous avez en Corée 10 000 Paris Baguettes. Oui. Hein, et il s'en ouvre à peu près 1 millier par an de plus. Je crois que les gens s'intéressent plus à Paris Baguette qu'aux archives. Voilà. Et les Paris Baguettes, c'est coréen. C'est pas du tout français. C'est purement coréen. Mais c'est l'image de la France. L'image de la France n'est pas très abîmée par les archives. 프랑스 문정관의 의견은 그동안 알려진 프랑스 측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프랑스 측의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제 외교장 도서라고 얘기하는 그 어람용 의궤 말고 불태운 게 6,000건이 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느냐가 이게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그때 가장 또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도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요구가 되는데 니네가 너무 그런 거 같아서 봐줄 테니까 의궤라도 빨빨 내놔라. 그런 얘기 하면은 그 살라 대표가 꼭 참고 있다가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하지만 너희들은 우리 9명의 이 소중한 그 선교사를 죽이지 않느냐. 그 생명이 뭐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협상 대표뿐 아니라 프랑스의 일간 신문들도 외교장과 의계들을 프랑스 신부의 처형에 대한 보복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보복이라는 말을 우리 법에서 쓰는 용어는 reprisals란 말도 쓰지만 retaliation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불법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도 불법한 행위를 해도 책임이 안 돌아간다는 이런 논리인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불법을 했다고 해서 내가 뭐든지 해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것을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순교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쟁 상태에서 문화재를 약탈해간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자국민 보호의 차원에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 것이 그냥 공식적 입장이고,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진짜 니네 그러냐 그러니까 뭐 그러냐고. 그리고 저기 선교사들, 프랑스 선교사들 어차피 다 죽으러 가는 거였다고. 죽으러 가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해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돌려줄 수 없다. 왜? 사실 이게 정말 이 유일한 것만 있으면 우리 좀 필요 없다. 그리고 코엔 사서 설득해가지고 이게 줄 수도 있다. 하지만은 BNF에 있는 엄청난 그런 서류들, 루브르 박물관의 밑에 있는 엄청난 문화재들, 그거에 관해 가지고 이게 요동을 칠 위험이 있는 국제적인 이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고, 한국 측에서도 또 실제로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다녀간 후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Ce qui nous effraie, c'est que cela peut arriver aux musées, aux archives. 그 릭상 사건 있잖아요. 릭상 박물관. 라울 재단이라고, 독일의 라울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라울 집안이 부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컬렉션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다니는데, 프랑스 릭상 박물관에다가 갔던 거죠. 가서 그림을 전시를 했는데, 그 그림 중에 프랑스 인상파만의 그림이 있다고, 어떻게 그 그림이 글로 넘어갔는지를 밝히기 전에는 독일을 떠날 수 없다라고 릭상 법원이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탈취됐다 안 됐다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자기 나라의 그림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가져간다를 밝히지 않으면 못 가져간다는 식이에요. 그런 정도로 자기 나라의 문화재를 찾는 데는 아주 현안인데, 우리나라 문화재는 돌려달라고 그러면 안 돌려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외교장각 도서가 프랑스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L'inaliénabilité du patrimoine national. 양도할 수 없는 국가의 재산이란 뜻이다. 이것은 미테랑의 의궤 한 권을 전달한 후 한 프랑스 일간지에 실린 사설의 제목이다. 출발할 때부터 로열 아카이브,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왕도 그것은 기증도 할 수 없고 매매도 할 수 없고, 또 상대방에는 개인이 됐든 국가이든 자기 소유권으로 이전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것이 우리 외교장과 도서의 문화재적인 성격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저희 나라의 루이 16세의 아카이브는 국가재산이 돼서 어느 나라도 그걸 가질 수도 없고 하면서 왜 우리 거는 자기네 국가재산을 할 수, 그러니까 지금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국가재산으로서 만든 것 자체가 또 다른 국제법 위반의 불법 행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부를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정부가 불법 행위를 했다면은 그것을 승계받은 지금의 불란서 정부가 공범자로서 그것을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문화재 파괴 행위도 이를 금지하고 예방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종식시켜야 한다. 보복을 목적으로 문화재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취해서는 안 된다. 1954년 체결된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 제4조 3항과 사항이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장과 의궤들이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1866년에 약탈되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헤이그 컨벤션도 얘기가 나오고 제네바 컨벤션도 나오고 유네스코 컨벤션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쭉 지켜온 관습법, 법에 있어서 성문화된 조약법하고 관습법의 효력이 같습니다. 그리고 불란서 스스로가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그걸 준수했어요. 그래서 전시에 약탈된 문화재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반환 요청도 하고 자기네가 약탈했던 문화재를 다시 또 반환도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외교장각에 대해서만 자기네는 그것을 피해야 되는가. 당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육군 교범 35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고전적 예술작품, 도서 또는 귀중 문서들은 모든 회피 가능한 손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미육군 교범은 외교장각 의계가 약탈되기 이전인 1863년에 작성되었다. 그때 그런 국제법이 없었다.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 그러면 관습법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건데 그건 무식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전 세계가 그 당시에 그걸 지켰던 나라는 다 무식한 거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옳지 않으니까 접어버리세요. Ce ne sont pas des originaux qui étaient à Gringoido, ce sont des copies. Et les originaux ont été détruits durant l'occupation japonaise. Donc heureusement que la France les a pris, sinon les copies auraient été détruites aussi. Et puis,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이다. 강화도에 있던 의궤들은 대부분 어람용이었으며 문정관이 카피라고 말한 비어람용은 전국 4대 사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요거 두 개가 속은 것 같고 요거는 무슨 중에 뭐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처하던 곳 같아. 사대 사고 중 원래의 건물이 남아있는 곳은 없고 대부분 복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책들은 현재 서울대학교의 규장각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오대산 사고에 있던 도서들은 현존하지 않고 있다. (1914년 3월) 일본은 오대산 사고에 있던 책들을 모두 동경제국대학의 도서관으로 가져갔다. 한일 합방의 선물이란 명목이었다. 그러나 1923년 이 서적들은 관동 대지진으로 모두 불타버렸다. 오직 교수들이 대출했던 20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결국 프랑스가 불태운 외교장각 도서들과 일본이 가져간 오대산 사고 도서들만이 약탈로 사라진 것이다. 한국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유엔군이 규장각 도서들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폭격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든 책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외교장각과 가장 유사한 그런 반환 사례라고 하는 것이 아이슬란드의 필사본인 플라르 테르복하고 꼬데스 레게스인데 이 경우에는 거의 한 300년 동안 반환을 진행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법 유출이 확실한 반면 이쪽의 경우에는 약간 불법은 아니었었어요. 플레르 야르복의 경우에는 사실은 중세
아이슬란드의 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왜 이 필사본을 돌려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기준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이 필사본은 누가 썼느냐, 어느 사람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썼느냐라는 경우에 아이슬란드 사람이 썼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그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Common Heritage of Mankind니까 한국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인류 공동의 유산이니까. 여기에는 그러나 더 이것을 governing-하는 저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게 뭡니까? 왜 다른 물건하고 구별을 합니까?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재화 속에는 문화가 거기 담겨져 있는데 누구의 문화냐면은 크리에이터의 문화죠. 그렇다면 외교장과 의계의 창조자인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 의계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일까? 연구자는 주로 이걸 보죠. 내용 보는 사람은 이걸 보면 되고 다른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원본을 봐야 되는데 저기 전시돼 있는 그거를 직접 만지면서 보는 거하고 이런 상태로 그 복사해서 보는 건 다르죠. 저희도 가서 실제로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예. 현재 한국은 외교장과 의계의 마이크로필름을 반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미테랑 대통령이 전달한 의계 학원이 혹시 여기에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상권의 등록번호가 2495번이므로 학원은 당연히 2496번일 것으로 추측했으나 그 번호는 전혀 다른 책이었다. 실사단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학원의 등록번호는 2484번이었다.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못 봐서요. 근데 이제 그림이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이게 그림이.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외교장각 도서 반환 방식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어람용 의궤와 우리나라의 여러 권 복본이 있는 비어람용 의궤와 상호돼야 한다. Comme un accord, c'est un bon accord. 2001년 7월 파리에서 열린 제4차 민간협상에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문서화된 합의문이 작성되었다. 이 협상에서 한국 측은 그동안 프랑스가 주장해온 등가 교환, 즉 프랑스 소장 외교장과 의궤와 유사한 가치의 고도서를 프랑스에 주고 외교장과 의궤들을 가져오는 데 합의하였다. 프랑스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어람용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나로서는 협상 대표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것임에도 우리 안에 전혀 복본이 없는, 그래서 이 세계에 오로지 프랑스에만 있는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건 선적 동자가 보더라도 더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프랑스밖에 없는 거니까요. 약탈 문화재를 우리가 반환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 물건을 주고 반환받느냐. 프랑스 쪽에는 명분과 실리를 다 주고 우리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잃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는 돌려줬다. 그렇게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희는 결국 받은 게 되는 거죠, 프랑스한테. 그래서 결국 프랑스한테 빚 하나를 지고 나중에 프랑스가 다른 어떤 경제적인 실익을 채울 때 항상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겠죠. 외교장각 도서 반환이 상호 대화 방식으로 합의된 데 대해 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국내 서고들은 단 한 권도 프랑스에 내줄 수 없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들을 납치당했는데 아들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딸을 달라. 그러면 바꾸자. 그때 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딸을 주겠어요? 그 어람용 의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그게 못지않게 이른바 4대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의궤, 그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 사고에 있던 것은 일종의 그 하나의 전체 도서관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쪽에 있는 일부의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쪽에 집단화되어 있는 하나의 온전한 상태로 있는 서고를 헐어가지고 몇 권을 빼준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화재 훼손이 아닌가. 다만 우리가 문화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형태나 그런 것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예술성이 있다. 객관적으로. 그런 것은 의미가 있지만 더 예술성이 높은 것, 그것을 위해 가지고 명분을 잃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문화의 시대에 자꾸 문화재도 자꾸 외국에 지금 막 선양하고 홍보도 하려고 하는 판인데 우리가 뭐 5권, 7권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권을 주고 우리한테 없는 것, 귀중한 것을 가지고 오는 정도의 좀 유연성, 실사구시적인 합리성, 그걸 우리가 발휘를 하자. 그건 물건을 받아오는 거지 정신적인 회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럼 무슨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제기했는지조차도 그 정신조차도 잊어버린 거죠. 바보짓이죠, 바보짓. 근데 이거는 그 프랑스 사람한테 관심이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애초에 시작한 게 그거 무슨 우리가 물품 상인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매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건 단순히 그 책의 운명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관련된 운명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한테 가져왔을 때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의미가 정리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대표가 가가지고 유일본하고 교환하자. 그 말 자체가 지금 당신네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정당한 소유권을 엔도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가 대표가 국가 이름으로. 그럼 저쪽에서는 이 핑계 덮여서 노하고 나면 저쪽은 이제 엔도스 받았죠. 우린 반환하자는 말조차도 못하죠. 그다음부터. 왜냐면 불란서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함정을 우리가 외교적인 실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Je sais la volonté des Coréens de sauvegarder et reconstituer, lorsque les aléas de l'histoire les ont dispersés, les richesses de leur patrimoine. 외교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를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 새로운 대통령은 이러한 등가 교환 방식에 합의하였다. 이런 거는 정말 장기화된다고요. 장기화되는데 장기화돼야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자꾸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범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밟았다고. 결국은 자기 임기라든가 현 대통령의 임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기한 내에 성사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꾸 양보를 하게 되죠. 외교장벽을 우리나라에 물질적으로만 가져와서 물리적으로만 가져와서 보관을 하면 된다라는 거는 발상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다른 문화재들의 반환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봤었어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에 산재된 것만 하더라도 지금 문화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7만 5천여 점이라고 그러는데 타임즈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때만 일본이 가져나가면 10만여 점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만여 점이라는 것은 국제교류재단에서 국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거지 개인 박물관, 사립박물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유물들을 다 합친다면 그게 100만 점이 될지 200만 점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수많은 잠재력이 있는 문화재들을 이 외교장벽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불거진 문화재 반환 사례로서는 가장 큰 거죠. 외교장벽. 그렇죠. 이게 아마 기점이 됐죠.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는 셈이 된 거예요. (12년) 동안 연인원 1,300만 명, 총 공사비 12조 7천억 원이 들어간 경부 고속철도가 오늘 역사적인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역에선 역사적인 경부고속철 개통식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고속철 보유국이 돼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10여 년간 한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두 차례 정부가 바뀌었고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 보유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외교장각 문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001년 프랑스가 보내온 보고서에는 외교장각 의계의 내용과 보관 상태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꼬레행 2495번에는 서울에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993년에 예. 의계 한 권을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에 전달할 때요. 네. 프랑스 쪽 소유권이라는 것도 한국으로 이전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프랑스에서 그 도서들은 프랑스 그렇죠. 재산으로 등록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한 10여 년 동안 보관만 하고 있는 그렇게 된 상태가. 거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YS 정부 때 이제 그거를 막 좋다 하고 언론에다 막 흘리고 외교적으로 뭐 우리가 뭘 얻어냈다는 게 과다 보도가 되면서 우리가 스스로 몸을 묶은 셈이 됐죠. 외교장각은 벌써 너무나 많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돌아오지 못해요. 이제는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포기를 한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문화재 반환, 앞으로 차후에 수백 년까지 지속될 문화재 반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현명한 처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깔보고 있다. 우리나라 약소국이고 미개한 국가로 무시하고 있는 거다. 나는 결론이 그거예요. 꼭 우리 당대에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우리 당대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100년 후에 하고 100년 후에도 못하면 500년 후에 한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만 그것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후손에게 넘기는 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길게 가자.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죠. 천천히 가자. 그러나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되겠느냐? 천천히 가면 나중에 그냥 돌아오겠느냐? 난 모르겠어요. 불란서를 위해서도 내가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이거는 다른 거고 다르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불법 약탈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돌려준다라고 조용하게 돌려주는 게 가장 현명해요. 저희도 부담도 풀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되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생각이 나는 게 그거죠. 자기가 큰 이제 죄를 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하나는 오니언을 먹겠느냐. 그다음 태형, 매를 맞겠느냐. 금전적인 벌금을 내겠느냐. 이게 스크루지 같은 친구가 돼가지고 돈은 뭐 10원도 낼 용의가 없고 매를 맞자지 갚을까.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니언을 한 20개인지 먹다가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살려달라고 이거 포기하고 매를 맞겠다고 한 몇십 대 맞고 나니까 이게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 내겠다. 이 세 가지 다 한 게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불란서가 그 꼴이 될 겁니다. 나중에 사과도 하고 또 돈도 주고 결국은 반환까지도 해야 될 거예요. 불쌍하죠 불란서는. 우리의 뜻, 자세 그게 달렸어요. 21세기 뭐 우리가 문화의 세기란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새로운 시대에서 프랑스가 과거에 흔히 들어온 문화 대국이란 말을
계속 명예롭게 들으려면은 사실은 그런 자기네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외래 문화재 가운데 가지고 있어도 좋은 것과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구분해서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건 돌려줘야 돼. 원산지에 돌려줘야 그게 문화대국으로서 해야 걸맞는 그런 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돌려줄 때가 와요. 곧 와. 세계 여론이 있잖아. 그 사람도 문화인이라면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란서가 문화인인데 그 양심을 저버린다면 세계가 웃지. 자, 이리 와봐. 강태호도 이리 와. 태호야, 저거. 이 안경 떨어뜨려. 옳지. 원래 흐릿한데 그거 말씀드려. 이리 와. 원래 흐릿하게 노는 거예요. 네. 이리 와. 어디가 좋아? 앞에 봐. 와, 우리 아들 멋있다. 입 딱 바로 하고. 지금 좋아요. 네, 좋아요. 네, 하나 둘. 하나 더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카메라도. 어잉 거울이다. 어디? 어잉 거울이다.